터미널 이정국입니다. 오늘은 제160차 관악산 주말 산행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 과천 향교에서 준비를 마치고 케이블카 능선으로 오르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 중입니다. 자, 가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요. 기기를 회전시키라고 하는 걸 봐서 지금 아마 지금 가로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로로 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기 출발 지점을 벗어나서 산속에 진입한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가 이제 관악산 계곡인데요. 지난주에는 계곡에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는데 일주일 만에 물이 거의 다 빠졌네요. 물이 빠지고 물이 조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이 많이 말랐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여기에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는데 이게 물이 안 보이나요? 가만히 있어. 물이 이렇게 하면 물이 보이나요? 이렇게 물이 보이나? 물이 별로 안 보이죠? 물이 별로 없습니다. 물소리는 들리는데 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산속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얼굴을 화면으로 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터미널에 9명 원고 중에 한 분이신 이문수 원고님과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원고이신 이승경 원고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은 무슨 소송이냐면 이문수 원고님과 이승경 원고님은 꿈마을 49층 오피스텔 신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들입니다. 이들이 거기에 49층 오피스텔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또 주민들과 함께 시청 앞에 가서 반대 집회를 하고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쪽 주민 제한자 측에서 이들을 아마 허위사실 유포인지 명예훼손인지 고발을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형사사건이 되겠죠. 그 형사사건이 되겠죠. 이렇게 주민 대표들을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민 제한자 쪽에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 이문수 원고와 이승경 원고가 아마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를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좀 연계는 돼 있겠죠. 또 주민 제한자 쪽에서 두 분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건 민사잖아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민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민사는 검사가 기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사자가 재판만 제기하면 되니까 민사건에 대해서 어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기각됐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원고인 주민 제한자가 제시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피고인 우리 이문수 이승경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들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런 1심 판결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긴 거죠. 이긴 거죠. 그래서 어제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소송을 제기하든지 또는 소송을 당하든지 했을 때 얼마나 심적 고통이 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소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문수 의원과 이승경 전 시의원이 귀인동 꿈마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장을 하다가 저쪽 주민 제한자, 여기서 주민 제한자는 49층 오피스텔을 건축 허가 신청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소송을 당해서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매우 컸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정말 누군가는 불의와 싸우면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불의와 싸우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소송을 당하고 또 소송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률 지식이 부족하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투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는 공짜로 해줍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비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귀인동 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문수 전 시의원과 이승경 전 시의원에게 위로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제 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양시가 잘못된 행정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행정소송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저건설은 2017년 6월 달에 LH공사로부터 5,500평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낙찰받았습니다. 그때 입찰가액이 559억이었는데 거기다가 터미널을 짓겠다고 하면서 1,100억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LH공사에서 그 터미널 부지를 해저건설에 어떤 얘기였습니까? 터미널로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터미널을 지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죠? LH공사는 터미널을 지으라는 취지로 그 땅을 해저건설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입찰가 559억을 1,100억을 주고 낙찰을 한 겁니다. 그러면 LH공사는 거의 입찰가의 2배에 가까운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경쟁에 붙여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도 일인데요.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때도 55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아무도 입찰에 참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공사는 2017년에 그 땅을 다시 있다 없다 그런지 지금 제대로 촬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에는 공개 경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입찰가 559억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1,100억에 낙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낙찰을 할 때는 그 땅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여객 자동차 정류장으로 묶여 있었던 상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기다 터미널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낙찰받은 해저건설은 안양시에 주민 제한을 하였던 겁니다. 어떤 주민 제한들을 했냐면 그 땅을 거기다가 49층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양시에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가 2019년 2018년인지 2019년인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기억력이 퇴색하네요. 2018년인지 19년인지 10월에 안양시의 주민 제안으로 터미널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그 자리에 49층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민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안양시는 착실하게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동차 정류장을 용도 폐지한 겁니다. 그때가 2021년 5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비인동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책위를 만들고 그 대책위의 대표로 이문수 의원과 이승경 의원이 나섰던 거고, 그거를 주민 제안자인 저쪽 해조건설 측에서 해조건설 측에서 형사고발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형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불충분으로 소가 제기되지 않고, 민사건에 대해서는 어제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중교통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은 어디에서 그 근원이 나올까요? 자, 대중교통은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확립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대중교통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전파가 있다 없다 해서 가끔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대중교통이 뭐가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이겠죠? 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대중교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철도요. 기차 타고도 다닐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전철. 또 뭐가 있을까요? 선박, 여객선. 자, 이제 나왔네요. 그죠? 대중교통 그러면 버스, 철도, 그 다음에 선박 중에 여객선.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고민하고자 하는 거는 여객선도 아니고 철도도 아니고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 대중교통 기본권이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헌법에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헌법상 우리 국민과 시민들에게 인정한 이동권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권이 있겠지요. 이동권은 그럼 뭔가? 이동권은 이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내가 안양에서 우리 회사가 서초동에 있는데요. 안양에서 서초동까지 이동해 갈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이동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양에서 서초동까지 이동할 때 그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죠. 첫째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로 다닙니다. 자, 승용차가 첫째 승용차, 두 번째 버스로 갈 수도 있죠. 갈아타고 해서 버스로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철로 갈 수도 있겠죠. 전철 타고 평촌역에서 타고 저쪽 사당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그 다음에 또 교대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고, 그리고 남부터미널역에 내리면 됩니다. 근데 세 번을 갈아타야 되잖아요.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버스도 없고, 그래서 승용차로 갑니다. 승용차로 가면 20분이면 갑니다. 평촌에서 우리 사무실까지. 근데 출퇴근 시간은 길이 좀 막히잖아요.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이번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이 승용차, 버스, 전철이 있습니다. 배는 없지요. 바다가 아니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걸어가면 됩니다. 평촌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몇 번 걸어가 봤습니다. 걸어가 보니까 거리가 15km입니다. 15km. 15km고 시간이 4시간 30분 걸리면서 평촌을 지나서 인덕원 사거리를 넘어서 저기 케이블카가 보입니다. 케이블카가 인덕원 사거리를 지나서 과천을 넘어서 과천을 지나서 전에 평지를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로 진입할 때는 우면산을 그 우면산을 넘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사무실까지 걸어가는데 15km가 4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 4시간 반 동안 걸어서 사무실에 도착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동권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 이동하는 수단이 승용차, 버스, 그다음에 전철, 그리고 걸어가는 거, 이런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동하는 수단 중에 내가 직접 걸어가든지 내 차로 가든지 하는 거를 제외한 전철을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이것이 바로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 그죠? 그 대중교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대중교통권이죠. 대중교통권이고요. 그 대중교통권은 헌법상 이동권의 일종이다. 그죠? 이동권은 대중교통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걸어가도 되고, 내 승용차로 가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대중교통은 헌법상 이동권의 권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헌법 어느 조문에서 나오느냐, 이제 요것까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헌법 제10조에 나옵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는 평등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에 제가 정확한 문구는 기억할 수가 없지만 대충 비슷한 의미로 설명을 하면은요, 헌법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국가와 국민은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종류는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권을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동권,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대중교통권, 이거는 헌법 제35조에 나와 있는 환경권에서 또 근거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헌법 제37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헌법 제37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그의 자유와 권리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죠? 모든 국민은 그 자유와 권리를 헌법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2조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에 그 제는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권의 뿌리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권은 헌법에 행복추구권, 그 다음에 환경권, 35조의 환경권, 그 다음에 됩니다. 제가 산을 오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힘드네요. 아무 말 없이 이 비탈길을 아무 말 없이 오르는 것도 힘든데 말을 하면서 걸으려고 하니까 더 힘드네요. 말을 하면서 걸으려니까 더 힘들고요. 더더욱 말을 하려니까 제 짧은 지식에 헌법까지 들모여 가면서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를 하려니까 더더욱 힘듭니다. 더더욱 힘듭니다.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힘들게 산을 오르면서 번뜩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정리해서 저희가 지금 안양의 터미널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고들이 9명인데요. 원고들이 무슨 지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렇게 산을 오르고 일상생활에 자기 생활을 하면서 헛떡헛떡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정리해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곧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상식으로 다투는 거죠. 우리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우리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이 그것이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식의 바탕을 두고 사회관계, 사회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대인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소송을 하면서도 그 바탕에 상식에서 출발해서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투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한 반절 정도 올라왔는데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저 뒤에 지금 송신탕이 보입니다. 송신탕이 보이죠?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막 떠들다 오다 보니까 원주 모르게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동권과 대중교통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버스 타고 다니는 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파 없어서 자꾸 끊기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또 시작할까요? 시민들은 들이가 있습니다. 그 대중교통을
설치하고 그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운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대중교통 기본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대중교통 기본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핸드폰 오른손에 힘이 없어서 왼손으로 좀 바꿔들고자 합니다. 막 손이 떨립니다. 자,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설립합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어디에서 하냐면 정부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설립합니다. 지금 설립된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2026년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2021년부터 2, 3, 4, 5, 6, 5년씩 하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말까지 적용하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설립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런 것들은 아까 저희가 헌법 제35조에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그리고 헌법 제37조의 비례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은 거기서 얘기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원고 적격에 대해서 논문을 쓸 때 자연환경과 사용했는데요. 보니까 생활환경 특법에 보면 생활환경으로 2차 여기서 2차 휴식 장소에서 보통 제가 쉬는데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것이 헌법 이동권이다. 그 대중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대중교통 계획을 지방자치단체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5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기본 계획에 5년마다 수립되는 도시 기본 계획에 대중교통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권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헌법 제 35조에 의하면 환경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어 그 환경권은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은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인문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생활 환경에 이동권이 속하고 그 이동권에 대중교통 기본권이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터미널을 쓰도록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고 터미널 부지로 지정된 땅을 대체 부지도 없이 용도 폐지해서 거기에 49층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으로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용도 폐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양시는 안양 시민들이 누려야 할 대중교통권을 박탈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992년 12월 29일 날 평촌 신도시 개발 당시에 지정된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대체 시설도 없이 용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 시설이 없이 터미널을 용도 폐지한 것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기본권을 박탈한 것이고, 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기본권은 헌법상 얘기하는 공익입니다. 공익입니다. 공익을 박탈하고 거기에 49층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기업체에 편익을 봐준 거죠. 개인 기업이 49층 오피스텔을 짓는 거는 그건 공익이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 기업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공익을 폐지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가파른 데거든요. 가파른 곳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숨이 차서 잠깐 멈췄습니다. 저기를 한번 보실까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이 맛에 산을 오르는 겁니다. 저 뒤에 보이시죠? 저게 서울 시내 전경입니다. 저 아름다운 모습,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산을 오르는 기분이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자, 그럼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안양시가 어떻게 공익을 없앴는지, 그게 왜 공익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부지는 공공재입니다. 여러분, 공공재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공공재는 어떤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 같으면 안양 시민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는 재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공재입니다. 사적재는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재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적재입니다. 사적재는 사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재는 공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안양 시민 모두가 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대중교통권입니다. 버스를 통한 대중교통권입니다. 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를 통한 대중교통권입니다. 제공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분노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한 개인한테 장래에 수천억을 벌어가도록 몰아주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차가 돼서 소송해서 져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양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공재를 용도 폐지해서 특정한 개인들한테 이익으로 몰아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병원에 가고 어떻게 공공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공공재를 대체부지도 없이 용도 폐지해서 특정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으로 바꿔잡았습니다. 전파가 없어서 잠깐 끊어졌습니다. 이게 바위를 타야 되기 때문에 를 타고 올라와서 여기에 전파가 없어서 끊어졌네요. 다시 연결됐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탈부지가 왜 공공재인가에 대해서 함께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그 국토계획법에 보면 국토는
국토를 계획하고 입안하고 실행할 때는 모든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그 목적에 1조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게 공익입니다. 공공복리, 공공의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토계획법에 보면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도시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시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그 시설, 이것이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이 도시 기반 시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도시 기반 시설이 7가지 종류로 나눠졌습니다. 누릴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제대로 는 국토계획법. 그래서 그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자동차 정류장을 설치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설치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도시 계획이죠. 폐지할 때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된 안양 CF버스터미널 5,500평이 1992년 12월 29일 날 평촌 신도시를 개발할 때 지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촌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원주민들한테 땅을 사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땅을 샀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정들었던 고향 땅을 다 떠났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자 거기에 남아서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평촌 신도시를 떠나서 어딘가에서 다른 곳에서 살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원주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나갔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당한 보상이 안 돼서 나는 땅을 빼앗겼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주민들의 땅을 수용해서 만든 것이 평촌 신도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주민들의 땅을 수용해서 지정한 것이 평촌 CF버스터미널 5,500평입니다. 그 땅을 공익을 위한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설치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대체부지도 없이 그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용도 폐지하고 특정한
해조건설에 미래에 수천억의 이익을 벌어갈 수 있도록 49층 오피스텔을 짓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남의 땅을 뺏어가지고 거기에 도시 기반 시설,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남의 땅 뺏은 자리에 특정한 기업이 수천억을 벌어가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터미널 부지에 대체 부지도 없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명백히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안양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는 시민들이 이거를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주장하는 그 이유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공공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국토계획법 제2조에 의한 공공재라고 말씀드렸죠. 국토계획법 제2조에 의하면 도시 기반 시설을, 그 도시 기반 시설이 7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교통시설입니다. 그 교통시설 중에서도 도시 기반 시설에 해당이 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촌 신도시 개발 당시인 1992년 12월 29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30년 동안 터미널을 설치하지 못하고 공터로 남아있다가 거의 30년 만인 2021년 5월 28일 날 안양시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거는 도시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대체 시설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폐지를 하려면. 근데 대체 시설도 없이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 49층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땅 소유자한테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러한 행정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터미널 부지는 다시 터미널 부지로 환원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9명의 원고가 힘을 합쳐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공공재인데, 공공재에 대한 그 근거, 그리고 이것이 왜 공공재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재를 용도 폐지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법에 공공재를 용도 폐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에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기반 시설은 도시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에 의하면 함부로 용도를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 폐지에 대한 요건을 법에서 정해 놓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딘데? 살펴보면요. 국토계획법 제1조에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그 목적에 보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국토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공공복리 증진이죠. 그러면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폐지하는 요건을 정한다? 이런 거는 폐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안양시가 있는 이상은 그것을 폐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폐지할 요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용도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요건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법의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도시 기반 시설 설치하고 또 하나가 여객 자동차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기능이 상실된 경우입니다. 이게 터미널로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터미널이 안양시외버스 터미널이 그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용도를 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양 시민이 있는 이상 터미널은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상실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건에는 기능 상실에 대한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명확한 거죠. 그건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여기 또 등산객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지나가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 터미널은 필요 하나요? 안양시에 기능 상실에 대한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용도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체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다가 시설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시설을 할 테니까 폐지해야 된다?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죠. 그런데 1심 판결에서 결정적인 우를 범한 게 기능 상실이 안 됐다는 게 인정을 했어요. 안양시도 인정을 했는 것 같아요.
기능 상실은 안 됐다는 것이. 그런데 폐지하는 이유를 재판부에서는 면적이 적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또 일조권 침해도 없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면적 적정합니다. 이거는 18,353.7평방미터이고 서울 남부터미널은 우리 안양터미널보다 규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19,0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적이 있었습니다. 1996년도 초창기 당시에 그때 버스에서 매연도 많이 나오고 소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주민들은 다 찬성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지역에 49층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안 되고 거기에 터미널이 들어와서 안양 시민들의 대중교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거의 한 30여 년 전에 터미널이 필요 없, 터미널에 실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거기에 터미널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세웠거든요. 헌법 위반이다. 지도를 해서 계도를 해서 원래 목적대로 터미널을 지으면 되는 건데 거기다가 49층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를 폐지한 행위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대체 시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논리라면 안양에 땅이 없어서 앞으로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체 시설을 지금 대체 부지가 지금 터미널 부지가 있는데 그 터미널 부지를 딴 데다가 언제 지정을 할지, 1년 뒤에 지정을 할지, 5년 뒤에 지정을 할지, 100년 뒤에 지정을 할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있는 터미널도 열병합 발전소 뒤에 한번 시도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정을 한 재판부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법을 제대로 해석한 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고 지방법원의 판사들은 행정소송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또 이거저거 다 담당할 수도 있고 또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는 그런 판결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체부지도 없는데 폐지가 정당하다, 이런 판결을 어떻게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 부지 또는 대체 시설이 있어야만이 공공재를 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대중교통에 대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깔딱고개인데요. 그날 연속해서 160번째 오르는데
이 깔딱고개를 올라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여기가 저도 산에서 여기를 오를 때 겨울에 눈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오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터미널이라고 하는 여객 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공공재가 용도 폐지됐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계획법 위반이고 또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이동권, 환경권, 이 전파가 좀 부족한 데서 이렇게 방송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 이렇게 계속 걸으면서 방송을 하는 거는 오늘 처음 해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는 그렇기 때문에 1심 재법격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고 적격을 통과하기 위해서 작년에 나서서 재정정책학회 발표하고 여기저기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2심 고등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대중교통 기본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소송하고 또 유튜브를 향해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산에 올라서 아이디어를 얻고 생각하고 고민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공공재 용도 폐지와 행정법상의 비례 원칙의 연구라는 논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논문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면 그 논문을 연구기관에 발표를 하고 또 그 기회가 되면 학회에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침해된 대중교통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차 세미나가 2023년 5월 26일에 있습니다. 5월 26일 그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하나 둘씩 얻은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본 상식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공공재 용도 폐지로 인해서 대중교통권이 침해됐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안양시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여객터미널 용도 폐지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권이 침해되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공공재 용도 폐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공재, 도시 기반 시설이 공공재인데 그것을 법에 위반해서 용도 폐지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침해된 시민들의 대중교통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리 2021년 8월 23일 날 2심 고등법원에서 다투기 위해서 그 부족한 이유를 보충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5조, 제가 조문이 생각 안 나네요. 23조인지 25조인지 보면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게 되면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송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행정처분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입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이 소를 제기해서 이기는 게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본건의 경우에는 안양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 부지도 없이 터미널 부지를 용도 폐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 즉 다시 해가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는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저희들의 주장이.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보면 행정처분으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고 남용했을 때는 법원은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양시장의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을 증명하면 법원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한 안양시의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1심 법원에서는 우리 원고가 주장하는 그 이유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원고들이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는 그 부족한 이유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승소를 할 것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5월 26일 날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맞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뒤에 육봉에 국기가 펄럭펄럭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 시내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미세먼지가 있지만 그래도 맑고 깨끗한 날씨이기 때문에 뒤에 안양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안양시에 터미널 부지만 있었으면 시민들이 이동권을 누리는데 별 애로가 적었을 텐데 그 터미널이 폐지돼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대해서는 다시 타임을 바꿔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쉬었다가 하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파가 좋지 않고 자꾸 소리가 끊기고 화면도 끊김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지금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끈기가 마냥 터미널을 원위치식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